저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있어서 방법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수십 년 전에 폐지된 경찰국을 다시 만들어내거나 그 경찰국장 후보가 소위 말하는 이 민주화 과정에 정말 큰 해악이었던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퇴행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탄핵이라도 해야 된다. 장관 탄핵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실효적입니까? 그 탄핵 절차를 쭉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어요. 이 법사위원장 때문에 지리한 정치 공방만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이거를 다 우회하고 돌파해서 간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헌재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 절차 과정에 대해서 다시 또 심리를 하는 상당히 지리한 시간적 제약에 갇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해임 건의안을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부담을 대통령에게 던지는 것이 맞다. 그게 훨씬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좀 이중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야당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집권당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과반을 넘는 다수당으로서 일정한 입법권을 써서 정책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담도 같이 안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입법권을 쓸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내일이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비록 대선에서 졌지만 승리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성공하길 바랬습니다. 지금도 그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경쟁자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대신 일하는 공복이기 때문에 정부와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로 미래가 점점 더 암울하게 느껴집니다. 도와줄 일보다는 막을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하고 유능한 정당으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퇴행을 꼭 막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엉망진창입니다. 뭐 하나 잘하는 거 있다고 그러면 지금 감사원 앞세워서 백신 감사한다고 하더구만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리고 탈원전 감사,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 감사 이런 거를 앞세워서 이전 정부를 탄압하고 옥죄고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으로 나가신다면 저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 더 견결히 앞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에 있어서 방법들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수십 년 전에 폐지된 경찰국을 다시 만들어내거나 그 경찰국장 후보가 소위 말하는 이 민주화 과정에 정말 큰 해악이었던 프락치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퇴행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가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탄핵이라도 해야 된다. 장관 탄핵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말씀은 탄핵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실제로 법률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실효적입니까? 그 탄핵 절차를 쭉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버티고 있어요. 이 법사위원장 때문에 지리한 정치 공방만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많고 이거를 다 우회하고 돌파해서 간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헌재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 절차 과정에 대해서 다시 또 심리를 하는 상당히 지리한 시간적 제약에 갇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해임 건의안을 낸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부담을 대통령에게 던지는 것이 맞다. 그게 훨씬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게 보인다고 해서 센 결정이 나는 건 아니란 말씀이고요. 어렵더라도 해야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힘들 것 같으니까 별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안 해버리면 그게 꼭 또 문제다. 저는 할 수 있는 일을 최대치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사정기관, 감사기관까지 도대체 정치를 하는 건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건지 정말로 궁금할 정도입니다. 감사원은 저는 전에 공약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 산하로 바뀐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 경찰의 이런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제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혜로워야 됩니다. 장관 탄핵은 역풍 맞을 가능성도 있고 말씀하신 실효적인 효과를 거둘 가능성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그냥 힘자랑했네 이렇게 비춰져 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더 곤란한 지경에 빠지죠. 국회가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들어서 장관을 해임하라고 의결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 더 오만해 보이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쪽으로 공을 떠넘기는 방식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은 주로 암행어사로 많이 비유됩니다. 마패 들고 나타나서 변학도의 학정을 잡아야죠. 왜 느닷없이 정치 선동부대가 되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보조기관으로 역할을 스스로 전락시키는 겁니까? 저는 감사원장의 그런 태도와 인식, 감사원의 지금의 이런 방식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 엄중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책임을 추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